안녕하세요. 이나다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세요? 오늘은 여기 시크릿 건강핸드북 건강원리 4강 생활용품과 환경호르몬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암의 생필품이 얼마나 건강하고 또 그 건강함 때문에 얼마나 큰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에 만족하세요? 근데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인생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는 것, 소비를 다르게 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의 인생, 또 우리 가족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삶, 아니면 그냥 살기만 하는 삶,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삶으로 선택하고 싶으세요? 건강하고 아름답게 안 늙고, 그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지금은 수명이 긴 시대니까, 100세 시대니까, 그죠? 자, 매일 쓰는 생필품을, 바꾸면, 사는 게 바뀐다 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진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미리,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분해가 되는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생필품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태계 유기농 농장에서 키운 유기농 식물을 원재료로 하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또 약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 호르몬에서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생필품을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이 아까 제목이 뭐였죠? 생활용품과 환경호르몬이잖아요. 환경호르몬이 도대체 뭘까요? 환경호르몬에서 호르몬은 그리스어로 호르메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이 호르메라는 말은 몸을 움직이게 한다. 인체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생리 조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르몬이 있어야지 남자아이는 남자로 자라고, 여자아이는 여자로 자라고, 또 수면, 면역, 소화, 모든 인체 기능이 호르몬에 의해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환경 호르몬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체내에 들어와서 호르몬같이 활동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호르몬이에요? 아니죠. 가짜 호르몬. 바로 나쁜 호르몬, 독이죠. 우리 몸에 어떻게 독으로 작용하는가 오늘 공부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의 정확한 이름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짓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그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식 기능, 사람다움 있잖아요. 그죠? 생식 기능이나 또 면역의 기능은 떨어뜨리고 또 이상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불안증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그런 거, 그죠? 그리고 암 발생을 증가시키는데, 이 말은 뭐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초토화해버릴 만큼 치명적이라는 거죠. 근데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3, 4대에 이어서 계속 피해를 주고 또 지구와 환경에도 해롭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환경 호르몬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뭔가, 난임 불임이 지금은 5명 중에 1명, 5가정 중에 1가정이 고통을 받을 만큼 많아졌고, 3세 아이가 성저축증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3세에
몸은 아기 몸인데 어른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죠? 그리고 암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암세포를 비정상적으로 증식시켜서 젊은 사람들의 암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죠? 그리고 각종 원인 모르는 질병들, 정신질환, 불안증, 불면, 경련, 피부질환 이런 각종 면역계 질환들도 사실은 이 환경호르몬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호르몬의 종류는 어떤 게 있냐면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 노스페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게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인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대요. 환경호르몬으로서 딱 지정한 게요. 한국은 60 몇 가지, 일본은 140세 가지, 미국은 73종인데 중요한 거는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작용할까요? 정답은 짜잔, 소름 끼치죠. 모른다예요.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체내 호르몬의 종류가 100여 가지가 되는데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생리조절,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면 환경호르몬이란 말은 이 체내 호르몬 100여 가지가 서로 작용한 다른 체내 시스템과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100여 가지에 대체되니까요. 비슷하게 생겨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가 호르몬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면 서로 상호작용하니까 우리 몸의 시스템은 그죠? 100가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200가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은 될 수 있으면 뭔가 이미 계속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면서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해서 그렇게 해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체내로 못 들어오게 어떻게 해요? 막는 것이 최선인데 왜 반드시 막아야 하나?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더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비정상적으로 세포의 증식과 분열을 일으킨다는 건데 이건 실제로 생지 실험을 해서 거기 암세포에다가 이 환경 호르몬을 탁 투입했더니 혹처럼 확 단기간에 확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증식시키고 분열을 가속화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원래는 면역세포에 의해서 암세포가 항상 조절돼서 그렇지 우리 암세포가 공존하잖아요. 우리 몸속에.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환경호르몬, 우리 몸에 환경호르몬이 많으면 그 암세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원래는 체내로 배출되거나 면역세포에 의해서 먹혀서 없어져야 될 건데 환경호르몬이 많으면 갑자기 확 자라버린다는 거죠. 무섭죠, 그죠? 그래서 환경호르몬이 그래서 위험하고 또 세 번째로 위험한 이유는 분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몸에 들어오면 이게 석유 부산물로 된 것들은 그것을 저번에 조인주님이 말한 것처럼 그것을 분해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없어요. 그래서 왜 뜨거운 못으로 이불 같은 거에 탁 놓으면 어떡해요? 쭉 타고 들어가잖아요. 쭉 녹아서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 잔인하게도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석유 부산물이 이따 환경 호르몬 중에 우리 몸에 치명적인 생필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치명적인 환경 호르몬 중에 합성 계면활성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몸에 안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몸을 너무너무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두 가지 환경 호르몬 중에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DDT라고 하는 여기서는 이게 살충제예요. 근데 우리 GMO 공부할 때 제초제 알죠? 네, 그런 것들이 이미 70년대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때 사용한 것들이 분해되지 않고 돌고 돌아서 어떤 새나 어류의 몸속에 고용량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게 계속 발견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반감기가 50년이 넘는 것도 있대요. 근데 오늘 공부할 것은 우리가 생필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환경 호르몬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바로 합성 계면활성제인데요. 이 계면활성제의 문제는 우리 몸의 잔류에서 세포막을 녹이는 게 문제입니다. 즉 경피독을 일으킨다는 건데, 경피독은 피부로 들어오는 독으로서 약 10%만 땀으로 배출되고 몸에 잔류하죠. 그죠? 이 계면활성제는 원래 계면활성제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경계면 활성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름과 물은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는 그러니까 몸에 때든 뭐 빨래에 때는 몸에 남아있으면 질병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때의 성분이 주로 보면 어때요? 기름이 많잖아요. 그러면 물에 잘 식히겠어요? 안 식히겠어요? 안 식힌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기름과 물의 이 경계선, 이것을 활성화한다는 건 뭐예요? 헐어버려서 둘이 잘 섞이게 한다. 해서 경계면 활성제. 그래서 경계에 경을 빼고 계면 활성제. 이 중에 석유 부산물인 합성 계면 활성제가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계면 활성제가 이렇게 그 침처럼.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부분은 친수기, 요거는 신육인데 우리 피부에 이게 바늘처럼 탁 꽂혀서 만약에 이렇게 때가 있으면 이렇게 때를 딱 몸에서 떼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쫄깃한 게 몸에 탁 꽂혀 있는데 잘 씻겨 나갈까요? 안 씻겨 나갈까요? 잘 씻겨 나가지 않아요. 그럼 이 꽂혀 있는 이 부분이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녹아서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염증 물질, 외부 물질이 들어오기도 하고 계속 다른 세제가 더 많이 유입되도록 어떻게 해요? 몸을 염증 상태로 만드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그런데 이 계면활성제가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화장품부터 모든 수분이 있는 로션처럼 약간 물기가 있는 모든 생필품에 계면활성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사용하는 생필품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업 설명에 보면 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세제, 바디워시 이런 생필품에 의해서 일어나는 발병의 원인이 몇 퍼센트라고 얘기해요. 사무엘 의학 박사분이 75%다. 그럼 생필품만 건강해도 75%의 암을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합성 계면활성제는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흔히 쓰는 생필품 중에 치약, 그리고 주방세제, 샴푸에 좋은 생필품의 기준에 대해서 세 가지만 솔루션으로 얘기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치약은 여기 경피독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생식기가 42배, 그리고 여기 점막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점막 흡수는 다이렉트, 거의 100% 가까이 다 바로 흡수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매일 쓰는 치약은 입안이 뭘로 되어 있어요? 점막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약은 정말
좋은 치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좋은 치약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 글리스터 치약이 정말 좋은 치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치약은 세 가지 좋은 치약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계면활성제, 두 번째는 연마제, 그리고 세 번째는 약산성.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 원재료를 만드는 그 재료가 우리 뉴트리글리스터는 뉴트리라이트 농장에 있는 식물을 원료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좋은 치약의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잠시만요. 네. 그 계면활성제, 합성 계면활성제가 위험한 원인,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분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잔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피부에 잔류한다. 그러면 분해가 되면, 그리고 헹굼력이 좋으면 잔류할까요? 잔류하지 않을까요? 왜? 잔류량이 줄고 분해가 되면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글리스터 치약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 어떤 건지 아세요? 바로 이거죠. 바이오캐스트 포뮬러. 네, 이걸 다른 말로 쉽게 뭐라고 말하죠? 생분해성 계면 활성제. 같은 계면 활성제인데 생분해라는 건 뭐예요? 분해가 된다는 거죠. 몸에 들어와도 분해가 되고, 또 그래서 강이나 생분해성 계면 활성제라는 거는 분해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치약에 들어있는 생분해성 계면 활성제는 48시간에서 72시간이 지나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죠.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좋은 치약의 기준은 연마제입니다. 치아에 낀 플라그를 제거해줘야만 치아가 건강하기 때문에 치약에는 연마제가 들어있는데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치약 같은 종류들도 연마제가 플라스틱 가루나 돌가루가 많죠. 그래서 우리 은박지 뒷면에 이렇게 문질러 보면 뾰족뾰족하게 상처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치아를 건강하게 하려고 치약을 사용했는데 오히려 그게 잇몸에 상처를 내서 풍치나 또 잇몸병이나 아니면 잇몸 냄새에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연마제는 어떤 연마제일까요? 진흙을 원료로 한 연마제로서 입자가 동그랗고 균일하고 작으면 치아를 굉장히 강택나게 하죠. 그죠? 그리고 건강하게 하고 손상은 주지 않고 그런 연마제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요즘 어린이 치약은 당분이 굉장히 많은데 당분은 치아를 썩게 우식증의 원인이 되죠. 그죠? 그래서 당분이 없어야 하고 또 네 번째로는 치약을 만드는 페퍼민트 오일이라든지 원재료가 천연 원료로 하는 식물성 원료이면 제일 좋죠. 그런데 글리스터는 그 원료가 다 어디에서 나오는 원료로 사용하죠?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유기농 농장에서 나오는 식물을 원료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약산성이, pH가 약산성인 생필품이 좋습니다. 피부에 닿는 것들은 피부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깨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약산성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에 딱 부합한 것이 좋은 치약인데
그런 치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트에 있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매일 하루에 두세 번씩 꼭 사용하는 이 평생 사용하는 치약, 정말 좋은 치약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좋은 치약은 바로 이 네 가지 기준이 맞아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주방 세제는 왜 중요하냐면, 잔여물이 남게 됐을 때, 그 그릇에 밥을 담아 먹으면 퐁퐁밥이 되고, 국그릇에 잔류된 계면활치제가 남아있으면, 세제가 남아있으면, 거기 국을 담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퐁퐁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사람들이 주방세제를 음식과 함께 먹게 되는 게 소주잔 2잔 정도 된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사람들이 먹게 되는 이 세제 양이 2리터짜리 페트병 2개 반이 된다고 하는데, 이 계면활성제가 합성 계면활성제면 분해가 된다고 해서요? 안 된다고 해서요? 예, 그렇다면 무슨 뜻이에요? 세포가 다 녹아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세제 어떻게 돼야겠어요? 생분해성 계면활성제도 된 주방세제 써야 되겠죠. 첫 번째 기준은 분해가 되는 생분해성 계면활성제를 써야 된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피부에 닿는 것은 다 약산성이어야 되고, 원재료가 식물, 천연 재료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근데 이 기준에 딱 맞는 주방세제가 뭐죠? 디시드랍스, 희석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오래 쓸 수 있고 많은 양이 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샴푸. 자, 샴푸가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깔끔한 생활을 위해서, 그죠? 그런데 샴푸 안에 들어있는 맹독성 물질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여기 보면 854가지나 들었대요. 굉장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발이 자라는 구멍에 잔류하게 되면 피지 구멍을 막아서 넓혀서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두피가 처지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얼굴은 두피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피가 처지면 이마가 처지고 얼굴이 처져서 노화가 촉진된다는 거죠. 더 나이 들어 더 노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동안이 되고 싶으면 좋은 죄송합니다. 좋은 샴푸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럼 좋은 샴푸는 뭘까요? 역시 기준이 있죠. 샴푸 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는 반드시 생분해성 계면활성제가 되고, 그래야지 잔류물이 적고 깨끗이 헹궈지고 또 세포를 손상시키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에 닿는 거기 때문에 역시 약산성이어야 되고, 또 샴푸 안에 사용된 원재료가 천연식물 원료로 사용하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리고 헹굼력이 좋아야 되고요. 지금 이런 기준에 딱 맞는 좋은 샴푸가 뭐죠? 예, 바로 우리 세티닉 샴푸죠. 그죠? 그 샴푸만 바꿔도 생리통이나 자궁에 물혹이 주는 그런 언론 보도 본 적 있죠. 그죠? 그래서 매일 사용하는 샴푸는 반드시 좋은 샴푸로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 단톡방에 제가 올린 적이 있었는데, 샴푸는 진짜 좋은 샴푸는 샴푸만 쓸 때는 머리가 손가락이 안 들어갈 만큼, 머리카락 안에 감고 나면 손가락이 안 들어갈 만큼 꾸덕꾸덕한 게 진짜 좋은 거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실리콘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부들부들하고 감을 때 막 부드러운 샴푸는 그 안에 실리콘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샴푸 어때요? 진짜 우리 아메이는 우리 소비자들의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대쪽 같은 것 같아요. 그죠?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우리보다 더 우리 건강을 생각해주는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메 샴푸나 치약이나 세제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마땅히 그런 제품을 써야 하고
기업은 그런 기업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누구가 만들고 있죠? 네, 아메이가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아메이가 제품을 사용해 보시라고 이렇게 추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 경험을 조금 나누자면 저는 아메이 제품이 없으면 만약에 치약이 떨어지거나 샴푸가 떨어지거나 하면 안 씻어요. 다른 것은 집에서 못 쓰거든요. 가렵고 해서요. 근데 그렇게 아메이 생필품만 사용한 소비 생활이 제가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서 10년 전에 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그때는 팔꿈치, 발 뒤꿈치에 각질도 매일 씻어도 굉장히 많았고, 눈곱, 등드름, 하여튼, 치아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 그리고 이 몸이 뻐근하면서 풍치처럼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물론 식품을 제가 이제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도 있는데, 생필품이 좋은 생필품이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도 가래가 별로 안 끓고, 눈곱이라든지 등드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좋은 생필품, 즉 생분해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생필품은 확실히 몸의 염증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은 생필품이 우리가 늘 사용하는 생필품이 왜 건강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큰 의미에서 환경 호르몬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